자, 같이 보실까요? 78의 부가세 2번.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고요. 자, 매출 자료에 1번.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12억 4,300의 부가세 별도라네요. 자, 그러면 매출의 세금계산서 과세니까 여기 1번에다가 12억 4,300에 1억 2,430. 다음 2번 매출처의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한 게 원가가 1,000만 원, 시가가 1,200이면 우리는 항상 부가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뭐에 해당하죠?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간주 공급은 증빙 서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에다가 1,200에 120. 자, 그 다음에 3번. 2019년 2기 확정 시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750만 원 부가세 포함 중에 50%를 회수했대요. 자, 그러면 50%를 회수했으면 2,750에 50%면 1,375만 원이고요. 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세액만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 125만 원이네요. 자, 125만 원은 돌려받았으니까 다시 토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5만 원을 마이너스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공제 받았던 걸 다시 받았으니까 납부를 해야 돼요. 자, 매출 자료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매입 자료. 다음은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치분 과세 매입액이 8억인데 부가세 별도래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다. 단 아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매입은 없대요. 그럼 총 8억인데 자 1번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가 2억 3,500. 자 그러면 매입의 세금계산서 고정자산에다가 2억 3,500에 2,350. 그 다음에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얘는 고정자산 아니니까 10번 일반에다가 500에 50을 쓰시는데 얘는 불공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 한 번 더 500에 50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제조 관련 원재료 매입액 5억 6천이니까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5억 6,500에 5,65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원재료 매입액 지연 수치분 2천만 원이 있대요. 그럼 매입세액으로 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두시는 거고 들어간 상태로 두는데 가산세만 지연 수치 2천만 원 요거까지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타 자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1,15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21번에다가 1,150만 원. 유의사항에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함 그랬네요. 그럼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못 받겠네요. 다음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대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9회 부가세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그랬네요.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고요. 자, 1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1억 원 부가세 별도요. 매출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니까 1번에다가 1억에 1,000만 원이고요. 다음 2번 위에 1 외에 카드 매출이 440, 현금 영수증 매출이 110, 현금 매출이 44만 원이 발생하였다. 돈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면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합쳐서 쓸 거니까 500에 50이 되겠죠. 거기에 현금 매출은 증빙을 안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빙 서류가 없다는 얘기니까 40에 4만 원. 자, 여기 4번에 쓰셔야 되고요. 다음에 3번 상가 임대 관련 확정 신고 기간 동안에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도 증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플러스 돼서 써줘야 돼요. 기타에. 그래서 160이니까 얘를 200에 20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음 4번에 선적된 필리핀 수출액 10,000달러. 자, 수출액이 무슨 날 기준이죠? 선적일 기준이죠? 그래서 선적일 환율 1,000원씩 10,000달러니까 1,000만 원을 수출이니까 6번 영세 기타에다가 1,000만 원. 다음 5번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았던 외상매출금 154만 원 공급 대가가 회수됐대요. 그럼 회수됐으면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플러스로 써야 되고 154만 원이니까 부가세만 빼내면 얼마예요? 14만 원이겠죠? 154만 원이니까 14만 원. 다음 6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일반 매입이 공급가액 7천에 부가세 별도래요. 그러면 일반 매입의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에 7천에 700이고요. 다음 7번 위에 6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포함되어 있대요. 여기에 접대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니까 1,000만 원은 불공이죠. 공제 안 되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까지 써주시란 얘기입니다. 자, 8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50만 원 있대요. 그러니까 21번에다가 50만 원 이렇게까지 쓰셔야 됩니다. 자, 80회 부가세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도 1기 예정신고기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 및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비입력된 자료를 무시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자, 1기 예정이죠.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 1월에서 3월. 자, 매출 관련 자료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 1월에서 3월까지 공급가액이 1억 1,000에 부가세 1,100이에요. 자, 과세의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액이니까 1번에다가 1억 1,000, 1,100만 원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800에 80 신용카드니까 3번에다가 800에 80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50에 5만 원이 있대요. 그럼 얘는 여기 포함이죠? 그래서 850에 85만 원. 그 다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세 매출액이니까 증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에다가 10만 원에 만 원. 자,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 중에 지연 발급분으로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이 있다. 자, 예정 신고 기간에는요, 가산세 계산 안 하는 겁니다. 예정 신고 땐 가산세 안 해요. 확정 때 하는 겁니다. 다음 2번 매입 관련 자료 갈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수령한 원재료 구입액이니까 10번에 써주면 되겠죠. 일반 매입에 3천에 300. 두 번째 세금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고정자산 11번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령한 공장에서 사용할 트럭 구입대금 2천에 200 있네요. 그럼 얘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니까
여기에다가 2,000을 플러스 시키면 3,000에 300이 되고요. 얜 트럭이니까 불공 아니죠?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가능 매입액 일반 매입액이니까 자, 그 밖에 공제 매입 일반 매입 신용카드에다가 550에 55만 원이고요. 밑에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가능액 일반 매입이죠? 그럼 얘도 여기 포함이네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같이 쓰니까 그러면 650에 6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81회 부가세 2번.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다음의 자료는 2020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의 귀속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부가세 신고서 열으셔서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요. 자, 10월에서 12월. 자, 매출 자료 1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8억 7천 영세율 없대요. 그러면 1번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다가 8억 7천 네 8,700이고요. 다음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증빙서류 없는 거니까 4번에다가 61만 9,045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 3번 일본 도쿄 상사의 제품을 직수출했대요.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대금이 450만 원이 선적일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대요. 수출이니까 기타 영세율의 기타에다가 450만 원 쓰시고 자, 다음 매입으로 가셔서 1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공급가액 8억 1천에 세액이 8,100만 원인데 공급 시기가 2020년 10월 5일이지만 2021년 1월 24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이 4,500만 원에 세액 4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얘는 지연수치이긴 하지만 매입세 공제는 되는 애거든요. 지연수치 가산세 내고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 매입에다가 그냥 8억 1천에 8,100만 원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 중에 지연수치한 게 있으니까 가산세 가셔서 지연수치에 4,500만 원 요 가산세는 내야 됩니다. 다음 매입의 2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번하고 별개래요. 공급가액 1억에 1,000만 원 9인승 업무용 차량이래요. 9인승이면 승합차로 들어가죠? 얘는 공제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고정자산에다가 1억 1,000만 원 이렇게 쓰시고 얘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애니까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등의 공제 대상 일반 매입 카드 매입이죠. 그래서 일반 매입 여기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에 일반 매입에 여기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990이니까 900만 원에 90만 원 이렇게까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2회 부가세 2번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파령산업의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기타 신고 서류는 작성을 생략하고 불려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할 것.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10월에서 12월이고요. 자, 매출 자료부터 볼게요. 매출 자료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2억 2천에 세액이 2,200이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다가 2억 2천에 2,200.
다음 직수출액이네요. 직수출이니까 영세의 기타 6번에다가 8,800이에요. 자, 영세율이니까 세액은 없겠죠. 다음 매입 자료의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이 1억 3,200에 세액이 1,320인데 이 중에 접대비 관련 매입액이 550에 55만 원짜리 이게 이외에 나머지 위에 매출 자료에 과세 매출 관련 상품 매입액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매입의 세금 계산서의 일반 매입이 1억 3,200에 1,32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접대비 관련 매입액이 55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불공제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550에 55만 원을 입력하시란 얘기예요. 다음 법인카드 매입액 공급가액 1,100에 부가세가 110인데 전액 직원 복리후생 관련 매입액이니까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의 일반 매입 여기에 1,100만 원에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이 나와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이 2,000에 200. 그러면 자,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를 얼마를 2천만 원에 200만 원을 누락했대요.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1,000만 원에 세액 100만 원짜리를 누락했대요. 그럼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니까 38번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쓰시고 그러면 얘는 가산세 내야 되겠네요. 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기타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회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함. 그랬으니까 그 밖에 여기 경감공제 중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다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 초과 환급 일반란에 입력할 것.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줬네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1일을 적용할 것.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우리 잘못한 거 예정신고 누락분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다 했으니까 여기 중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신고 안 했죠? 신고 얼마 누락했죠? 자,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공제받고 100만 원만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만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인데 3개월 이내에 신고했으니까 75% 감면해줘요. 그죠? 그러면은 25%만 내면 되니까 25,000원 쓰시고 자, 신고 안 하면 납부도 지연됐겠죠? 똑같이 100만 원에 대해서 원래는 언제 신고했어야 되는데 1기 예정 때 거를 아니 2기 예정 때 거를 누락시킨 거니까 2기 예정은 7월에서 9월 7일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하는 거니까 2021년 01월 25일이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옛날 문제라서 91일로 나와 있는데 그냥 92일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영세율 신고 안 한 건 없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요 두 가지만 납부하면 되겠네요. 자, 83회 부가세 2번.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 10월에서 12월 거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한대요. 10,000원 못 받겠네요, 공제.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당사는 사업자 단위 사업자,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10월에서 12월. 자, 매출 자료의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이니까 자, 1번에다가 5억에 5천이고요. 그 옆에 간주 공급분 제외라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니까 현금 영수증은 여기 3번에 신용카드랑 같이 쓰죠. 1억에 1,000,000원. 다음 세 번째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금액 700에 70. 근데 간주 공급의 경우에 타사업장 직매장 반출이죠.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원래 원가로 세금계산서 발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상에 비고에 보면 원가로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했대잖아요. 그럼 얘도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1번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5억 700에 5,070이 되는 겁니다. 여태껏 앞에서 간주 공급은 증빙서류가 없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간주 공급 중에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애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죠.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여기에 쓰셔야 돼요. 1번에다가. 다음 수출분 매출액 직접 수출분은 6번에 영세율의 기타에다가 3,000,000원 쓰시면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5번에다가 1,000,000원에 1,000,000원 영세율이니까 자 이렇게 매출이 끝이 나고요. 다음 매입자료 2000cc 5인승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액 영업 사용 목적이래요. 자, 얘는 고정자산을 산 거니까 11번에다가 3,000에 300을 쓰시고 얘는 불공제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3,000에 300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원재료 구입한 거 4억 9천에 4,900짜리 세금계산서 정상 수치니까 원재료는 일반 매입에 들어가겠죠? 일반 매입에 4억 9천에 4,900. 다음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의 지원을 위해 자 국내 항공료를 카드로 결제했대요. 얘네가 여객 운송에 해당하죠? 그럼 얘한테 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들이 있었잖아요. 미용, 이발, 목욕, 여객 운송,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얘네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죠. 그래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공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쓰시면 틀려요. 자, 84회 부가세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문경전자의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등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그랬네요.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매출의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품 매출액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다가 2억 5천에 2,500. 다음 2번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액 5,500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러면 여기 3번에다가 5천에 500이겠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다음 3번 내국신용장에 의한 제품 매출액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에요.
그러면 매출의 영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니까 5번에다가 금액은 3천만 원. 4번 수출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 즉 수출 그려놨네요. 그럼 수출은 영세의 기타에 해당하죠. 6번에 350만 원. 자, 매출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다음 매입의 1번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이니까 몇 번에, 자, 여기 10번에다가 금액은 1억 5천에 1,500만 원이고요. 다음 2번 세금계산서 수치분 9인승 업무용 차량 매입이네요. 그러면 차량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니까 11번에다가 3,500에 350. 그런데 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아니죠? 그러니까 공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공에다가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3번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 신용카드의 일반 매입에다가 3천에 300이고요. 다음 4번은 이기 예정신고 누락분이네요.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가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38번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자, 매입의 누락은 가산세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5번 이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 그러면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에다가 100만 원 쓰시고, 기타에 보시면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기로 함. 그러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여기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또 넘어갈게요. 85회. 자, 85회 부가세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가산세도 입력할 것. 가산세가 있다고 알려줬네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10월에서 12월. 자, 매출 관련 자료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10월에서 12월이 1억 5천에 부가세 별도로 있대요. 그러면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니까 1번에다가 1억 5천에 1,500 쓰시고, 두 번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이 12월에 1,000만 원짜리가 있대요. 부가세 별도로. 얘도 어찌됐든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1억 6천에 1,600이 되는 거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라고 그랬죠? 그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산세 들어가셔서 미발급에다가 1,000만 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이거에 원래는 2%인데 미발급은 2%인데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을 했으니까 1% 가산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10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 10월에서 12월이 부가세 포함해서 682만 원이래요. 그러면 620에 6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은 3번에다가 620에 62만 원이 됩니다. 다음 거래처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 금액. 자, 얘는 밑에 보시면 돈 금액은 2020년 2기 확정신고 시 적법하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자, 공제 받을 거라니까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마이너스로 440이니까 부가세만 공제받아야 되니까 40만 원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매출 자료는 끝났고요. 매입 관련 자료.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입은 과세 매입액이 10월에서 12월, 공급가액이 1억에 부가세 1,000만 원인데, 이 안에는 제조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 트럭, 공급가액 2천에 부가세 200이 포함된 가액이래요. 그러면 중고 화물 트럭은 고정자산이고 나머지가 일반 매입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일반 매입이 8천에 800이 되고요. 고정자산이 2천에 200이 되겠네요. 화물차는 공제 대상이니까 불공에다 또 쓰실 필요 없고요. 자, 마지막 예정신고 누락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 가능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 450에 45만 원짜리를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에 반영한대요.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니까 38번에다가 450에 4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가산세를 내잖아요. 근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는 건 가산세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6회 부가세 2번. 다음은 주현대기업의 2020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이외의 부속사료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그랬네요. 자, 이런 경우에 부가세 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가 반영이 되려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먼저 작성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자, 그래서 일단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열으셔서 매출 자료의 5번을 먼저 보세요. 아래의 대손 확정은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10년이 넘어가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안 하게 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첫 번째, 주 세무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서 2020년 10월 5일 소멸시효 완성분, 그래서 4,4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써있죠. 자, 이걸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10월에서 12월. 대손 확정일은 2020년 10월 05일이고요. 대손 금액은 4,400만 원. 입력하시면 대손 세액만 400이 나올 거고 거래처는 세무를 찾으시고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죠. 그러니까 6번 선택을 하시고 엔터. 요거 하고 두 번째 주 회계에 대한 받으럼 회계는 2020년 2월 6일 날 부도 발생했대요. 5,500만 원 부가세 포함. 부도는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월 6일 날 부도가 발생을 했으면 6개월 후면 8월 6일이죠. 근데 지금 신고하는 기간이 1월 25일이잖아요. 신고 기한이. 그럼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부도어음에 대해서 확정일 쓰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2월 6일 날 부도가 났어요. 6개월 후면 8월 6일이죠. 그럼 대손이 확정되는 날짜는 다음 날부터예요. 그래서 2020년 08월 07일로 쓰셔야 됩니다. 대손 확정일은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5,500만 원이다. 입력하시면 500만 원만 나오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회계. 얘는 부도 6개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5번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얘를 저장하시고요.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10월에서 12월 열으시면
얘가 입력이 돼 있어요. 우리가 대손세 공제신고서에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요게 이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만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매출 자료의 1번은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그래서 9억 7천. 부가세 별도니까, 자, 여기 1번에다가 9억 7천에 9,700. 다음 2번은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니까 신용카드는 3번에다가 3,300이 부가세 포함이니까 3,000에 300. 그 다음에 현금 과세 매출액 1,155만 원이 나와 있는데 부가세 포함이고요. 이건 현금 영수증 미발급이니까 정규 영수증 적격 증빙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4번에다가 1,050만 원에 105만 원. 다음 4번에 직수출액이 7천만 원이니까 영세율의 기타 6번에다가 7천만 원. 자, 5번은 아까 우리 입력하고 왔죠. 그러니까 매출 자료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매입 자료의 1번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7억 1천에 세액이 7,100인데 원재료 매입분이 6억 2천에 6,200이고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한 게 9천에 900이래요. 자, 그러면 일반 매입에다가 6억 2천에 6,200, 그리고 고정자산, 기계장치 매입한 건 고정자산이니까 9천에 900. 자, 불공제 받는 거 없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니까 21번에다가 300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기타의 당사는 부가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없대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